안녕하세요. 강의 중에 5.18 해부. 지난 4.19에 이어서 오늘은 이 6.3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19도 5.18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 6.3 사태 역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배후에 무언가가 있었다. 라는 점에서 이 5.18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6.3 사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60년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서 배경 지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60년대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밥도 굶기도 했었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 찰나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고 62년 5월 16일, 그러니까 5.16 혁명 1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하겠다. 그리고 헌법도 개정할 것이다. 자, 그에 따라 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이제 결의를 하고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문이고요. 자, 국민투표를 이제 일제히 진행했다. 새 헌법안에 첫 주권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국민투표 가결선을 훨씬 돌파를 했다. 자, 당시에 개표 상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85.28%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고 찬성은 78.78%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평균을 넘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개헌을 통해서 이제 제3공화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포식을 이렇게 거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 자, 그리고 63년 3월의 신문인데요. 자, 당시까지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재임을 하고 있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죠. 자, 윤 대통령이 사임을 함으로써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8월 30일 기사인데요. 당시 이제 박정희 의장이 군인이죠. 대장이었는데 전역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고, 자, 민정에 참여키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 길을 포기하고 민간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정 참여를 결심.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민정이 되는 거지 군정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혁명 공약의 마지막 조항.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안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국가 자주 경제 재건, 자, 자립 경제를 이루는 게 그의 평생의 과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알아야겠고요. 자, 그 다음날 기사인데요. 자, 공화당 총재이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공식 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도 자주 자립의 새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윤보선 이 민정당 그리고 이 박정희 이 공화당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이제 겨루게 되는 거죠. 자, 투표일은 63년 10월 15일입니다. 자, 윤보선의 벽보를 보게 되면 군정으로 병든 나라, 민정으로 바로잡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과연 저게 올바른 표현인지. 자, 박정희 후보는 전국을 안정시킨다, 가난을 물리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벽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15만 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자, 당시 이 표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전라남북, 경상남북, 제주 이쪽에서는 박정희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해줬고요. 자,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에서는 윤보선 후보를 많이 지지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형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12월 17일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엄청난 저항을 맞게 되는데요. 이 한일 회담이라는 거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개입이 되어가지고 중재를 하고 있었고, 당시는 냉전 세계였기 때문에 중공, 그리고 소련, 그리고 북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미국과 우방국인 일본, 그리고 한국이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나라 사이에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은 이 모의 화형식까지 거행을 하면서 또 데모를 일으켰죠. 투석전이 또 시작이 됩니다. 데모대와 무장경찰 사이에 투석, 곤봉설의 공포발사. 서울대에서는 이케다 하야토, 당시 일본 수상이죠. 그리고 이완용의 마네킹을 만들어 놓고 제국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 모의 화형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대는 이제 민족 비교 연구회가 있는데, 이런 이제 서클들 자체가 다 좌익 서클이라는 거죠. 전남대에서는 민족 사회 연구회, 민사련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계통의 서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생들 총궐기 하자. 자, 그리고 중지하라 매국 외교, 박살하라 매판 세력. 이렇게 하면서 또 경제에 대해서도 매판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데모 해산을 호소하는 동대문 경찰서장 요구를 거절, 돌을 던져 백차 유리창이 깨졌다. 이렇게 폭력 시위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석. 자, 심지어는 국민학교, 중학교, 그리고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우르르 몰려 다녔다라는 거고요. 자, 효재 국민학교 교정에 있던 어린이도 덮어놓고 돌을 던졌다. 자,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경찰에 돌을 던졌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서울대 데모는 이런 이제 결의문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대변한다라는 북한체의 어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경체제, 매국 정상배는 귀국하라. 자, 일본 어선을 격침하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반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격침을 합니까? 그리고 일본 독점 자본가의 앞잡이를 축출해라. 매판 자본가를 타살,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자, 법치국가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다? 자,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치 말라. 자, 이게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막기 위한 북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자, 일본 자민당 정권까지 비판을 해요. 자, 신의 앙화를 입어 사죄하라. 자, 지금도 계속 일본에 대해서 사죄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박 정권은 민족 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분쇄치 말라. 자, 이렇게 격렬한 표현 자체는 북한이 아니면 잘 사용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신제국주의자에 대한 반대 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서울대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가 쓴 글이 아닌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자, 이거는 80년 5월에 광주에서도 있었고요. 항상 이렇게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시위를 하죠. 자, 그리고 화형식을 가집니다. 자, 80년 5월에도 평화 시위였다고 하는 5월 16일에도 화형식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광주 해방구 당시에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하면서 또 허수아비를 이렇게 불지르고 있습니다. 자, 경찰대와 고대생 간의 데모대 이렇게 엉켜붙어 있고요. 자, 80년 5월에 광주입니다. 자, 차량도 저렇게 다 군수 차량을 파괴시켰고요. 자, 일반 자동차도 그렇고. 자, 체포된 여기는 무장 폭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자, 아세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차량들인데요. 자, 돌하고 강목들이 지금 트럭 안에 가득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법선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자, 군용, 찝착뿐만 아니라 버스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자, 또 64년 3월. 자, 3월 24일부터 이 데모가 격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5.18 때도 뭐 중고생 이렇게 총을 들고 돌아다녔었죠. 자, 그러면은 이 6.3 계엄령이라는 게 왜 선포가 되는가? 마치 5월 17일 비상계엄령 확대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학생 데모 확대 1로다. 자, 그러면서 무단 박정권 물러나라. 자, 지금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서 지금 탄생한 지 6개월도 안 된 이 박정희 정권을 물러나라라고 정권 퇴진, 반정부, 반박정희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항상 좌익들이 어떤 게 일이 터지면 그거를 정부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게 만드는 그 전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심지어 여기 11명 석방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도 3월 24일부터 이 격화된 이 데모 때문에 학생들이 이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심지어 또 석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자비하게 뭐 탄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석방도 해가면서 이렇게 어르고 다루면서 하다가 지금 이제 6월 3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날 신문에서는 계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 그날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자, 그러면 이 담화문을 살펴보면은 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런 담화문을 살펴볼 때가 있는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글은 하나하나 정말 그 말이 의미가 아주 깊고 지금 오늘날 현실에도 충분히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글들을 찾아보실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자, 20시를 기해서 수도 서울에 비상계엄 선포했다. 자, 나와 이 정부가 참을 대로 참다가 이 마지못한 결단을 내렸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이 부득이한 조치. 자, 이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좌익들은 다 빼놓고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정에 호소한다. 자, 민정에 들어선 이유라고 하죠. 지금 박정희 뭐 좌익들은 군부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민정입니다. 자, 3.24 학생 데모 이래 산발적으로 지속된 학생들의 데모. 자, 그거를 젊은 세대의 정열과 고민의 배출구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머지 관대히 다스리기에 가진 고충을 아끼지 않았다. 자, 실제로 이 서울권에 있던 이 학생들 그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면담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하게 다 왜 이거를 한일 회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데모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학생들이 심지어 핵에 망측한 방법, 극렬한 운동, 자, 공공시설 파괴로서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부정 도괴. 자, 지금 정권 물러나라라고 했죠. 자, 이런 말도 아닌 일을 하는데 합헌적인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으로 도전한다. 정부의 행정기능마저 림비키하고 없애고 또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켜 점차 탈락과 쇠잔의 길을 면치 못하게 한다. 자, 이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내일의 조국이 직면할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심려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과학적으로 구명함 없이 우선 정권을 무너뜨려 놓고 보자는 비지상적이며 무책임한 행동, 이 연속이 앞으로 헌정을 위해서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 자, 이거는 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를 잘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의 입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일부 몰지각한 학생, 헌법도 없고 국회도 없고 정부도 없다. 자,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한 80대가 됐을 텐데 이런 자들로부터 보고 배운 지금 60대 이 똥팔 6세대들이 지금 저러고 있죠. 헌법도 없고 국회도 없고 정부도 없습니다. 자, 법 위에 있고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방자한 그들의 난동. 자, 저런 것들은 당연히 잡아야죠. 어떤 방법을 써서 잡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 망국의 씨를 뿌리는 철없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자, 그 망국의 씨가 지금 아주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 맛을 보고 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저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면 어떠했을까? 자,
이 좌익들은 실로 가공할 만한 모순이며 가증스러운 작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학교에는 또 학구에 불타는 이 순수한 학생들도 있다. 학업에 전념하려는 학생들의 학구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게 빨리 진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 시수를 채워야 돼요. 근데 계엄이 길어지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학구에 불타는 정상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 계엄 기간도 그걸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려를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실효 없는 사후 조치보다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 있는 사전 조치가 절실함을 느껴서 이 불가피한 단언을 했다. 자, 저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되어 버린 이런 대통령들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대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탄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나는 결코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민의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가 그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입증시키려는 것이다. 자, 일부 불순한 학생, 이 오만과 불순의 파괴적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한없이 조성될 만성적 정치 불안을 우려했다. 자, 지금 이 만성적 정치 불안을 우리가 뭐 눈을 뜰 때마다 이 TV를 볼 때마다 다 겪고 있는 거죠. 데모 만능의 풍조를 발본색원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불가피하게 요청된 계엄령 선포가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식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자체의 통치 기능과 대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엄연한 명제 앞에서 정부는 최단 시일 내에 안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자, 계엄 기간 중에 난동, 파괴, 불온 선동, 유언비어 조작을 비롯한 범법 행위와 혼란을 틈탄 일절의 공산 세력은 단호히 엄단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민들, 국민들은요 전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모든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이다. 그런데 뭐 계엄령 선포했다라고 해서 자칭 뭐 시민들이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저런 공산 세력이거나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면은 계엄령이 선포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 자, 정상적인 국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고요. 자, 냉철한 이성으로 일관하여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3 계엄령에 의해 가지고 이 무지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수구 꼴통 세력들을 이 계엄령으로 처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 실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트럭으로 이렇게 가려진 거는 경찰 쪽에서 친 겁니다.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지만 저기 방독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고요.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이게 저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라는 거죠. 자, 핏불인 4월에 이 땅에 다시 없게. 자, 이제 또 4.19를 끌고 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 4.19 살펴봤죠. 자, 그 4.19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를 또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건 80년 5월 15일 모습인데요. 자,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올려나와가지고 평화시인 양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64년 6월 3일 자, 고려대학교 구국투쟁위원회, 자, 구국투위. 자, 80년 5월에는 민주투쟁위원회 민투위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시위가 격화되니까 또 사망자가 나옵니다. 자, 데모 때 탈취한 트럭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탈취한 트럭 뒤에 탔다가 굴러 떨어져서 차 뒷바퀴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과연 그러면 열사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약간 비슷한 면을 이제 80년 5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당시에 사망자로서 알려진 사람의 검시 자료입니다. 자, 황성술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시외버스 조수래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만으로 18세가 되겠고, 광산군에 있는 하산교 밑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차량사인데 본인이 군남용 이 레카차 트럭인데요. 이걸 탈취해서 운전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도 미숙하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차를 몰다가 추락, 물속에 빠져서 사망했다.
그리고 혼자만 사망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같이 탄 사람이 있어요. 저 레카차는 앞에 2명만 타게 돼 있는데 5명이 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명은 튕겨나와서 이제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5.18 이 묘지에서 발행한 책장인데요. 출생 연도와 사망 일자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이상하고, 비문은 저런 가족이나 어떤 친지가 쓴 것 같지 않은, 마치 어떤 운동권이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다. 형제들은 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비문에 써져 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5.18 때 뭘 한 건가? 자,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또 계엄군이 이제 욕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숙명여대 여학생들이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라 라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몰려 나옵니다. 자, 5.18 당시에도 구속자 석방하라 이렇게 똑같이 외쳐졌었죠. 자,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친구들이 또 나와서 껄껄대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65년 2월인데요. 한일 기본조약 이제 반대라고 하면서 이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또 반일로 내세워 가지고요. 이제 이 정부는 친일 정부다. 뭐 이런 식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반일로서 또 똘똘 뭉쳐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일 회담 반대 시위는 끝나고 이제 협정 조인 반대 시위가 이 65년 4월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협정 조인은 65년 6월 22일에 있었는데, 이제 행정부,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의 행정부 간의 이 조인을 이제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또다시 들고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도 열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은 어쨌든 경찰에게 머리를 맞은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이 집 저 집 피해 다니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서 치료 시간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자, 그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한 생명이 사라졌다라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과정이 있어서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는 또 별개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또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해서 당시에 순국 학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동국대에서 이렇게 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들 편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1년 후에는 또 1주년 추도식까지 이렇게 벌어졌었고요. 자, 시간이 흘러서 2013년도에는 또 흉상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본인들은 이 한일 기본조약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다 알고 있고, 자신들의 과거가 만약에 이 협정이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저 자리에서 민주열사라고 하면서 지금 흉상을 제목한 거거든요. 저 민주열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누릴 혜택은 다 누리고, 과거에 자신들의 그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식의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일본 수상 관저에서 양국 국교가 정상화가 되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국회에다 이걸 이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 비준을 또 반대하는 투쟁을 또 시작합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자, 뭐 지식인이 동참했다, 뭐 기독교 교회, 또 뭐 불교계, 천주교, 뭐 다양한 단체, 뭐 인권, 예술, 뭐 역사, 변호사, 뭐 다양하게 다 나와가지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투쟁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화여대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영락교회 이제 한경진 목사죠. 왼 좌측에 있는데, 자, 이런 목사님들이 과연 이 정세를 올바르게 알고나 있을까? 자, 저렇게 과연 꼴뚜리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나? 자, 그런데도 이렇게 또 반대 성명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 자신들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든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또 이렇게
비준 반대 서명운동까지 이제 벌이는 또 이화여대생이고요. 65년 7월에는 또 인천에서 걸기대회까지 또 벌였습니다. 이 걸기대회, 자, 과연 무엇을 위한 걸기인가? 자, 광주 해방구에서도 계속해서 걸기대회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65년 8월 종로에서 자, 비준 반대. 그리고 야당에서는 자, 이 일제히 다 사퇴를 해버렸죠. 자, 이제 비준이 결국에는 여당이 추진을 해가지고 되어버렸는데, 자, 이제 그 비준을 또 무효화하는 투쟁이 이어집니다. 정말 끝이 없는데요. 자, 일부 구호와 플래카드는 반미, 반국가적인 경향을 띠고 북괴의 주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는 이 반대 운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아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 데모에 뿌리를 뽑겠다 라고 해서, 자, 뭐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했다라고 하면 탄압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법치의 집행입니다. 이 법 집행을 갖다가 이 좌익들은 항상 탄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일본에서도 이렇게 일본 좌익들, 뭐 조총련계 이런 자들이 또 반대를 했었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또 이 장성들, 전직 군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반대를 했어요. 자, 무효 성명서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죠. 잠깐 이게 돌이켜 보면은 뭐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참 잘한 거구나.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그 청국 자금 이 8억 불은 정말 굉장한 자금이었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알토란 같은 이 자금이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저 당시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해안이 지금 오늘에 우리를 있게 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역사로부터 도무지 배우질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당시 그러면은 광주에서는 어땠는가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64년 3월의 신문입니다. 자, 번지는 규탄의 함성. 자, 간접 침략을 분쇄. 자, 이 학생 운동권들은 이 한일회담을 간접 침략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일에 세뇌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지에서 있는 사건들을 보도를 하는데, 광주 신문을 보게 되면은, 자, 전남대학교 300여 명, 자, 최루탄 곤봉으로 우리의 자유를 막지 못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등교하던 학생까지 합류해서 800명이 됐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광주 제1고등학교 나오죠. 1,500명도 스크럼을 짜고 데모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광주 제1고라지 뭐 광주고 그리고 전남대 이런 데가 한몸통이 돼가지고 정부가 하는 걸 항상 반대를 하는 게 거의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걸 다시 또 80년 5.18이 또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6.3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기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전 검열을 받은 이제 신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지방 5곳 학생들이 또 데모를 했다. 자, 이제 광주를 살펴볼 건데요. 자, 도청 앞으로 밀고 나온 몇 명의 학생들이 저지하는 몇 명의 경찰관과 충돌, 또 투석전. 자, 이 투석전은 빠지지가 않아요. 자, 항상 이렇게 폭력 시위가 생긴다는 거고요. 자, 돌에 맞아 부상을 했다. 자, 과연 저 돌이 누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학생이 또 부상을 했을까? 자, 과연 만약에 총을 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누가 쏜 총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광주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정동련을요, 자, 올해 지금 5월에 이달에 5.18 민주유공자라고 해가지고 또 기리고 있는데요. 자, 저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인가? 자, 여기 국립 5.18 민주묘지 홈페이지에서는 매달 한 명씩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우연히도 이번 달에 이 사람을 내놨습니다. 자, 5월 혁명의 화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5월에서 통일로. 자, 과연 무슨 통일일까? 자, 답은 다 나와 있고요. 자, 고교 시절부터 60년 4.19 혁명에 참여,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6.3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자, 저거를 마치 굉장한 일인 양 하는데, 만약에 저게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애호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국민적 도리라고. 자, 현충원 관련해가지고 저런 글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5.18이 도대체 뭐길래 국민이 기억을 해야 하는지, 왜 저렇게 강요를 하는지, 자,
그게 바로 이 좌익들의 다 전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6.3 사태는 배후 조종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 사태가 진압이 된 이제 8월의 신문인데요. 자, 당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라고 해서 북괴 지령을 받아가지고 현 정권 타도를 획책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6.3 사태의 주동 학생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단서를 잡았다.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해서 전 혁신계, 혁신계라면 이제 이 사회주의 이 좌익 빨갱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부 현직 언론인, 그리고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인민혁명당을 구성했다. 6.3 데모의 주동자인 이 김중태, 현성일 등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자들이 밖에 드러난 자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남한 간첩 김영춘이 이제 사회로 해가지고 이 인민혁명당을 만들게 됐는데, 외국군 철수, 미군 철수죠. 남북서신 문화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 괴뢰 노동당의 강령 규약을 토대로 해서 인민혁명당의 강령 그리고 규약을 채택해서 발족했다. 그러니까 북계의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는 인민혁명당을 만들어 놓고, 그 인민혁명당을 통해서 이 6.3 사태를 일으키는 이 학생들을 배후 조종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이것은 4.19 당시에 북괴에서 이 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러한 6.3 사태, 이 사회 혼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만든 이 정당으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 6.3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6.3 계엄령 선포는 정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일회담 반대, 학생 데모 유발을 획책, 그리고 학생 데모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시켰나, 현 정권 타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항상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안정이 되지 않을 때는 북괴가 그 틈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 뭐 대선이랄지 이런 정권 교체기에도 당연히 이 북괴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 과연 이 80년 5.18의 이 내란 음모 사건 체계도가 제대로 밝혀진 게 맞는가? 물론 김대중 옆에 이 한민통, 이 반국가 세력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저게 올바르게 배후가 다 드러난 사건으로서 종결이 됐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또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 6.3 사태를 일으켰던 자들이 동지회를 만들고 또 그 정신 계승을 한다라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2006년 12월의 기사인데, 저 사람들이 다 6.3 동지회입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재호 이 사람은 현재 민주화운동 이 기념관의 이사장으로서 재직 중에 있고, 우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이 세 사람 모두가 6.3 동지회, 즉 반박정희 1세대라는 거죠. 이제 서울 지부 창립 때 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당선이 되죠. 이렇게 앞에서 고려대에서 구국투쟁위원회가 있었죠. 그 그룹의 부위원장이다 라고 해서 이명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정희 1세대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명박은 보수 우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단어의 개념, 용어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절대 우파가 아니고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일부 이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타가지고 잘한 부분이 있지만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런 기본 정도의 개념은 알고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같은 기사인데요. 63세대 새를 결집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요. 63세대 어떤 이 무리들의 힘을 또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1운동, 4.19, 6.3 항쟁으로 이어지는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초석이 됐다. 자, 반 이승만, 반 박정희를 했던 자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라는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참 한심하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저 정신을 계승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육삼 동지회는 당시의 심정으로 돌아가 나라를 지키는 데 동참한다라고 합니다. 자, 육삼 동지회가 당시의 심정은 이 반박정희 운동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협정 반대, 조인 반대 이렇게 다 했는데, 아니 그 당시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나라 지금 파탄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이런 앞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육삼 정신의 계승과 실천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것. 저것을 6.3을 5.18로 바꿔도 지금 이 좌익들이 하는 말과 딱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절대 6.3은 이 대한민국 이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대한민국이 이 해외로 그리고 뻗어나가고 국내 이 자립경제를 위한 이 주춧돌을 쌓으려고 했던 거를 방해한 이 수구 꼴통 세력이지 절대 저기서 배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선거 뭐 유세를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당선이 됐고요. 자, 하지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당선된 지 뭐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2008년 5월에 이 광우병 이 난동을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서도 바로 이명박 하야하라. 자, 미국 소고기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권 타도가 지금 또 외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이 북괴의 공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 6.3 동지회들은 반일파리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한 8년 전의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수요 집회에 나와가지고 또 반일 선동하고 있고요. 이 사람 그리고 정신대가 뭔지도 모르고 위안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그냥 반일만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3 민주화 운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6.3 사태였는데 이게 또 민주화 운동으로 등극을 했죠. 자, 그러면서 50주년 기념 학술 회의까지 했는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팜플렛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유영렬 부회장이라는 사람의 이 역사적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항일운동과 4.19 정신을 계승한 6.3 학생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반일로 똘똘 뭉쳐서 저렇게 수요 집회도 나가고, 자, 4.19 뭐 이승만 독재를 타도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자, 그 기조와 맞춰가지고 저 박정희 군부 독재야 우리가 맞서 싸운 그 1세대야 라는 것, 그 근거 없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6.3 사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올바른 근대 민족주의의 운동이었다. 자, 학자라고 한다면 이런 올바른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상한데요. 자, 군부 독재 퇴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했대요. 자, 과연 그러한가? 당시 군부 독재도 아닙니다. 민정해가지고 지금 6개월도 안 되는 박정희 정권이고요. 자, 민족 자존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 뭐 민족 자주 입장에서 한미 관계 등을 국제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려고 했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자, 수구 바로 개방이 되지 않고 고립 노선을 획책하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한일회담 반대 세력인데, 저렇게 과거를 왜곡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3 학생운동은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 운동, 진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뭐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수적 수구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보수적이고 수구 꼴통적인 일을 했죠. 자,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려고 했던 이 대한민국을 그 발목을 잡았던 행위를 한 게 바로 이 자들이죠. 자, 6.3 학생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에 이정표를 세웠다. 자, 그러면서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 멍청한 이 김영삼 정권을 문민정부를 창출한 가능케 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따져가지고 그럴지 아마 그 지능 수준이 김영삼과 비슷하기 때문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6.3 학생운동은 건전한 국민경제운동이었다. 자,
매판 잡은 운운하던 자들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수교를 통해서 뭐 기술도 들여오고 자본도 들여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경제의 활로를 되찾으려고 했던 박정희를 반대했던 이 자들이 국민 경제 운동이었다라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 저런 자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엉터리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쓰여진 책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게. 자, 이런 정신 나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6.3 동지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고요. 자,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거를 다루겠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5.18 이 보상법 내지는 특별법과 이제 비슷한 기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2000년 1월 12일 날 이 김대중이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이 4.3 특별법도 제정이 됐죠. 그리고 몇 차례 이제 개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2015년 개정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2007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이 들어서기 전이죠. 노무현 정권 때 이 개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이란 해가지고 그 정의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이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박정희 정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반박정희 운동을 했던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모든 운동을 이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한다라는 제2조의 정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64년 3월 24일로 늘어난 겁니다. 원래 2000년도 만들어질 때는 1969년 8월 7일 이날은 이 삼선 개헌, 즉 박정희 대통령이 71년도 대선을 맞이해가지고 그 재선만 해가지고는 도무지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없겠다. 저 김대중 같은 저런 포퓰리스트 이런 자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때까지 이러는 것도 다 몽땅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위기 의식에서 삼선 개헌안을 낸 그 날이 바로 이 1969년 8월 7일이 됐는데, 이 이후에 있었던 것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이 첫 판의 이 민주화 운동 이 보상법을 2007년도에 5년을 더 시기를 늘려가지고 1964년 3월 24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3 동지회에 속한 사람들도 이 민주화 운동 이 보상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이 그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당시 제정되는 것도 문제, 즉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 개정 자체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개정을 했죠. 그러니까 여야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반박정희를 한 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다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나라가 썩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법조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6.3 사태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자, 북한에서 5.18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만큼 이 6.3 사태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우표가 있어요. 이 우표는 4.19, 이 좌익들이 말하는 그 혁명, 이승만 이 정권을 내쫓은 그 혁명을 기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우표를 만들어요. 자, 좌상단은 이제 3주년, 자, 우상단 저 빨간 우표 두 개는 5주년이 되겠는데, 이 5주년 빨간 우표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군 당장 나가라. 그리고 한일회담 결사 반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 이 우표가 그러니까 65년 4월 19일을 기념해가지고 만든 우표잖아요. 그러니까 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조인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우표인데, 그거를 결사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 말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 학생들이, 정말 이 철딱선이 없는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를 했다. 협정도 반대를 했다. 그 조인을 반대를 했다. 비준도 반대했다. 그 비준도 이 무효화까지 외쳤다. 라는 걸 보면은 얼마나 북한이 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교가 맺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이 북한이 말하는 한일회담 반대투쟁은 이 김일성 교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조선에서는 또다시 학생 청년들의 대규모 반제 반파쇼 투쟁이 일어났다. 자,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을 반대, 한일회담을 집부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했더니 이제 반정부적 성격을 띠고 박정희 정권을 때려부수는 박정희 정권 타도 투쟁으로 이제 변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변하는 데 있어서는 이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자, 3월 24일부터 해가지고 70여일 동안 이 학생 청년들의 애국적, 진보적 투쟁이 박정희 도당과 미제에게 또 하나의 큰 타격을 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한민국의 정신계승과는 별개인 정신이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6.3 정신계승이라는 것은 정말 이 북한의 기조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찾아볼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자, 64년 6월 3일에 이르러 투쟁은 최고조. 서울의 대학, 지방의 대학 32,800여 명의 학생들이 박정희 정권 타도의 구호를 행동명령으로, 자, 그리고 시민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대규모 반정부 폭동으로 넘어갔다. 자, 이 사태는 4.19 인민봉기의 그날을 그대로 방불케 했다. 자, 이 6.3 봉기, 자, 6.3 사태를 6.3 봉기라고 합니다. 4월 인민봉기 후 남조선에서 최초의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대규모적이고 적극적인 폭동적 진출로서 그들의 애국적 기상과 용용한 투쟁 정신을 온누리에 힘차게 과시한 영광스럽고 용감한 투쟁이었다. 자, 지금 폭동적 진출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는 무기고도 탈취가 안 됐습니다. 자, 무기고 탈취 안 된 것도 지금 폭동이라고 하는데 5.18은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폭동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 단어를 제발 이 5.18 출정 세력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6.3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4.19에 필적할 만한 어떤 사건이 없었는데 5.18이 터지니까 이 80년 5월 26일에 이 노동신문 이 기사에서는 4.19 인민봉기 이래 최대 규모의 대중적인 애국적 반파쇼 투쟁이라고 이 5.18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6.3이 됐건 5.18이 됐건 다 4.19 인민봉기 이래, 자, 이 북한을 이 애국하는 기상과 영용한 투쟁 정신이 떨쳐진 그런 운동이었다 라고 이 북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5.18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자, 또 2022년입니다. 자, 6.3 항쟁 정신을 계승해서 친일 파쇼 윤석열 무리 청산, 또 정권을 향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북한이 퍼뜨렸던 그 봉기 정신을 지금 뭐 4.19, 6.3, 5.18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위를 하는 뭐 대한민국 국적자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6.3 동지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이 거짓들, 이 사람들 지금 80 넘었는데 정말 남은 여생을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먼저 반성이 있어야겠죠. 자, 어쨌든 이 5.18 역시 4.19 정신과 광주 걸기를 잊지 말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 대열에 결집하자. 그리고 항상 제2, 제3의 이 광주 이 인민봉기 혹은 뭐 제2, 제3의 4.19 이런 결정적인 시기를 항상 이 북쪽에서는 좌시만 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획책, 직접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3 사태를 5.18과 비교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그 형태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이 배우가 조직이 돼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사태였구나. 왜냐면 6.3은 적어도 무기고가 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방구라는 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는 사태였다라는 것이고, 5.18은 북한에서도 말하듯이 4.19 인민봉기 이래 가장 극렬한 북한을 어떻게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3보다 오히려 더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오늘날 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그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좌익들이 말하는 이 부마 사태, 이 부마 사태 역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4.19, 6.3을 통해서는 과연 또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짐작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